네, 안녕하세요. 이동성 유전인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고등증 동물의 진화학이랑 그리고 생물 정보학 관점에서 좀 더 심화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일단 이동성 유전인자의 기본적인 정의와 기능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NA 인자들에서의 세부적인 기능들, 전이 활동이 어떤 돌연 변이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전이 활동을 조절하는 기작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포유 동물에서 또 HRV가 진화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HRV가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갖는지, 그리고 또 최근 연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포존이란 일단 트랜스포서블 엘레멘트와 트랜스포존은 동일한 말입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고요. 트랜스포존은 유전체 안에서 위치를 옮겨 다니는 특정한 DNA 서열을 말합니다. 즉 원래 자리에 있던 그 DNA가 잘려 나오거나 아니면 RNA를 통해 역전사되거나 하는 방법으로 다른 DNA 자리에 옮겨 들어가는 그러한 DNA를 말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 임의로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만들게 되고 또 유전체 크기 자체를 늘리는 등의 어떤 여러 가지 기작들을 유발합니다. 트랜스포존은 무려 사람의 유전자의 45%를 구성하고 있으며 다른 생물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트랜스포존의 분류표를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우선 크게 트랜스포존은 이동할 때 자율성을 갖는지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거나 또 이동할 때 어떤 기작을 갖느냐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트랜스포존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DNA를 복제하거나 자를 때 효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 DNA 안에 효소가 있는지 존재 유무에 따라 의존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트랜스포존 안에 효소가 있다면 그것을 어토노모스라고 부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논 어토노모스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전학자인 맥클린톡은 최초로 트랜스포존을 발견하고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맥클린톡은 옥수수에서 트랜스포존을 발견했는데 그녀는 이제 옥수수색을 결정하는 염색체에 들어가 고장을 일으키는 이 A씨와 DS 두 종류의 트랜스포존을 발견했습니다. A씨와 DS는 둘 다 유전자가 이동하려면 트랜스포세이즈라는 이 효소가 필요한데 A씨는 트랜스포세이즈를 스스로 발현할 수 있는 DNA였고 DS는 트랜스포세이즈를 발현할 수 없어서 A씨가 없는 상황에서는 DS는 아무런 일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A씨처럼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어토노모스, 그렇지 못한 DS 같은 경우를 논 어토노모스라고 하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트랜스포존이 이동할 때의 기작에 따라서는 이제 DNA 트랜스포존, RNA 트랜스포존으로 나뉘게 됩니다. DNA 트랜스포존은 그림처럼 이제 DNA 자체가 트랜스포세이즈에 의해 직접 잘려서 다른 곳에 옮겨지는 기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복제하는 기작은 갖고 있지 않아서 이제 cut and paste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RNA 트랜스포저는 RNA를 먼저 만들고 이 RNA가 역전사 과정을 통해 DNA를 만들고 이 DNA가 다른 곳에 집어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DNA는 복제되어 점점 숫자가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copy and paste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인간에게서 DNA 트랜스포존은 3%, RNA 트랜스포존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척추동물 연구에서는 RNA 트랜스포존보다는 좀 더 RNA 트랜스포존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 DNA 트랜스포존도 식물이나 박테리아에서 중요한 연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트로 트랜스포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이 레트로 트랜스포존의 유래는 이 레트로 바이러스라는 그런 학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실제로 레트로 바이러스와 트랜스포존의 DNA를 서열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로 세포 밖으로 이제 내보낼 수 있는 EMV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바이러스가 되고 이 EMV 유전자가 없으면 트랜스포존이 되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진핵세포 안에 들어왔다가 돌연변이로 EMV가 불활성화되었다는 것이 이제 트랜스포존의 유력한 기원설이 되겠습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인 ERV는 바이러스 기능이 없는 정확히는 레트로 트랜스포존이지만 유전자가 거의 바이러스랑 유사해서 바이러스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약간 여기서 번외로 ERV 중에서 휴먼 ERV는 포유류의 진화를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전자 중의 하나입니다. 레트로 트랜스포존에서 LTR의 여부로 이제 또 나뉘게 되는데 LTR은 트랜스포존 내 유전자를 발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양쪽 말단에 있는 긴 반복 서열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발현에 필요한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인앤서, 전사 개시인자, 종결인자 등 이렇게 발현할 때 필요한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LTR이 존재하면 하나의 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지만 LTR이 없는 것들은 이제 논 LTR 트랜스포존으로 이제 따로 분류가 되는데 유전자 발현이 제한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프로모터 부위를 통해서 발현되게 됩니다. 논 LTR 같은 경우는 자율성이 있는지로 나누어 또 라인과 사인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라인의 L1 그리고 사인의 알로 시퀀스는 인간 내에 매우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알로 시퀀스는 50만 개 이상의 복사본이 DNA에 존재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인간 DNA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레트로 인자들에 있는 지인들을 보자면 아까 언급한 EMV는 레트로 바이러스에만 있어서 막 융합을 통해 세포를 드나들게 합니다. 개그 유전자는 바이러스의 껍질인 매트릭스 단백질을 만들고 이 POL은 RNase H라고도 불리는데 역전사 효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바이러스에 주로 있지만 트랜스포존에도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혼동하고 있지 않는 것이 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존에 의해 이제 전이가 일어나는데 전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돌연변이를 유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트랜스포존은 이제 유전자에 삽입되어질 때 보시는 것처럼 역비스듬하게 잘라 들어가기 때문에 DNA 복구가 되면서 말단에 반복 서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흔적을 남기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DNA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전이인자는 DNA 여기저기에 같은 서열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형태의 교차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왼쪽처럼 교차가 일어나면서 결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가운데 보시면 역위가 일어나서 뒤집힐 수도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위치에 DNA로 옮겨 여러 곳에 동일한 유전자가 있는 중복 현상도 일으킬 수 있고요. 불균등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유전체 크기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전이인자는 프로세스드 슈도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슈도진이란 무엇이냐 하면 유전자가 있지만 기능을 상실해서 발현은 되지 않는 유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드 슈도진은 인트론이나 프로모터가 없고 mRNA와 서열이 동일한 DNA로서 슈도진이 발견이 됩니다. 이는 mRNA가 전이인자 효소들에 의해 역전사되어 DNA에 삽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레트로인자가 이런 형태의 돌연변이에도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슈도진은 또한 이제 공통조상을 파악하거나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좀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과연 트랜스포존은 어떤 기작으로 진핵세포 아니 원액이나 어떤 세포에서 어떻게 조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스포존은 필수 유전자들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이가 일어난다면 세포에게는 치명적이어서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여기 이콜라이의 경우는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콜라이에서는 이 GATC 서열에 메틸레이션 사이트가 있어서 GATC 중에 A인 아데닌에 메틸기가 붙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메틸이 특정 부위에 붙어 있을 때 이 전이 기작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복제가 바로 일어난 그 직후에는 아직 메틸레이션이 되지 않은
그 DNA 가닥에서 1, 2분 사이에만 전이 기작이 일어나게 되고 평상시에는 그 기작이 제한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트랜스포세이즈가 발현되는 그 프로모터 부분에 메틸레이션이 붙으면 트랜스포세이즈 발현을 억제하고 또 이제 트랜스포세이즈가 결합하는 부위 그 IS 부위에 메틸레이션이 붙어 효소 작용을 억제하게 됩니다. 좀 더 고등생물인 초파리의 트랜스포존인 P 엘레멘트의 기작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P 요소는 평소에 리프레서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어 잘 억제를 하지만 리프레서가 없어 전이 활동이 활발한 경우 하이브리드 발육 장애를 일으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P 요소가 있는 암컷 그리고 P 요소가 불활성화된 즉 돌연변이 된 수컷 이렇게 교배를 하게 되면 리프레서가 있기 때문에 자손들이 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쪽이 중요한데요. P요소 돌연변이 암컷과 P요소가 있는 수컷을 교배할 경우에는 불임인 이 발육장애를 갖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자는 사이토졸, 즉 세포질을 전달하지 않고 DNA만 전달을 하는 반면에 난자는 사이토졸까지 자손에게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전이 활동은 수정된 직후인 그 짧은 시간에만 해도 그 전이 활동을 활발히 이뤄내도 DNA를 많이 변형시킬 수 있는데 사이토졸에 리프레서가 이미 있었던 그 정상 피요소를 가진 이 암컷의 경우는 이제 수정 직후에도 전이 활동을 억제할 수 있지만 사이토졸에 리프레서가 아예 없었던 이 왼쪽의 경우에는 비록 수컷 DNA의 P 요소에 이 리프레서 유전자가 있음에도 그 사이토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수정된 바로 직후에 전이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트랜스포존의 경우 리프레서로 활동이 평소에 억제가 되지만 유전병에 의해 특히 이런 독특한 사이토졸을 유전시키는 방식으로 전이인자가 활성화되기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척추동물, 특히 인간에게서 전이인자는 어떤 활성을 띠고 있을까요? 사람에게 전이활동이 되는 것은 핵심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이활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분열증, 암, 자가면역증과 같은 질병에서 근거가 뚜렷하지 않지만 전이인자 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에는 그 HRV의 그 항체가 더 많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이 역전사 효소 자체가 뇌척수액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이인자가 과연 인간에게서 어떨 때 활성을 나타나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연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유동물의 진화학에서 핵심이 되는 ERV, 즉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레트로 트랜스포존 중 하나로 이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여 트랜스포존에 속함에도 이제 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척추동물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특히 인간에게서도 5에서 8%가 레트로바이러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본적으로 LTR 레트로 트랜스포존류에 속하기 때문에 LTR을 갖고 있고 또 아까 배운 불균등 교차를 통한 결실, 역위, 중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돌연변이 되어서 전이 활성이 불활성화되어 있지만 일부분은 배아 단계에서 역전사 효소가 발견됨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ERV는 휴먼 레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고 줄여서 HRV라고 부르게 됩니다. 레트로바이러스의 개통수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그냥 바이러스이고 여기 보시면 베타, 감마, 수프마 라이크가 네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세 가지에 속하게 됩니다. 보통 속을 나누는 기준으로서는 같은 아미노산이지만 종마다 다른 tRNA를 이렇게 같은 아미노산인데도 쓰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tRNA를 주로 사용하는지를 보는 이 tRNA 스페시피시티가 분류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폴진의 그 시퀀스가 얼마나 유사한지 그런 것을 가지고도 구분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HRV의 여러 가지 이런 K나 뭐 T 이런 시리즈를 볼 수 있고
또 돼지 같은 경우는 피그 ERV여서 PERV라고 여기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일은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ERV가 이제 유인원에서 진화적인 가치를 가지는데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트랜스포존과는 조금 다르게 유인원들 사이에서 다른 ERV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원래 알고 있던 계통학적 접근과도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림과 같이 빨간색 이 세 가지 ERV는 초기에 분화되었다고 여겨지는 유인원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세 가지 보시면 HRV K28, RTVL, HAB 이 시리즈는 고릴라까지 공통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지만 오랑우탄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유인원 진화 중간에 레트로바이러스가 내인성으로 끼어들어왔다는 의미이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자체가 유전적 변이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유인원 변이의 원인 제공에 크게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ERV가 진화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지 보다 세부적인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정보학적으로 ERV는 연구 의의가 높은 편인데요. 예를 들어 아까 HRV는 8%의 DNA 인간에 들어있다고 했지만 아직도 전이를 일으키는 이 HRV는 1% 미만입니다. 그러면 어떤 HRV가 온전히 발현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퀀스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정보학적으로 풀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생명정보학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있고 또 HRV, ERV는 이제 질병과도 관련성이 높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질병들에 대해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ERV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쉽게 제시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생명정보학 그 분야 안에서도 이 ERV 질병 연구는 꽤나 높은 가치를 가지는 편에 속하게 됩니다. 이제 최신 연구 상황을 조금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연구를 찾다가 2017년 3월 13일에 HRV와 질병이라는 주제로 국제 워크숍이 열렸다고 해서 이 중 몇 가지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HRVW에 대한 발표 주제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HRVW는 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질병을 유별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제대로 HRVW를 이 환자들에게서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고 그 또 다른 연구로서는 HRVW의 EMV와 개그 단백질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디텍션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이런 치료법을 제시함으로써 그 전의 치료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HRV-K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나 아니면 흑색종이라고 불리는 이 피부암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전까지 알려졌는데 최근 실험들을 통해서 이 HRV-K가 없는 암세포보다 이 HRV-K를 넣은 암세포가 보다 더 높은 자기갱신, 침투 능력 등을 보였다고 해서 이런 HRV와 암과의 관련성 또한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신 연구들을 보아서는 HIV가 질병과 실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좀 밝히면서 점차 어떻게 치료와 연관지어야 할지에 대해서 최신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출처가 되고요. 주로 위키피디아와 이 진화학이라는 책에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통해 상호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